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콜드콜 오늘 한 50개 좀 안 됐죠? 한 40개 정도 했나? 콜드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DM이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요즘에 이제 보험 쪽에서도 계속 소개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설계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 되게 되게 그 하루를 규모 있게 좀 쓰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하루였는데요.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엔 보험을 할 때도 뭐 환수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용어들 나는 못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게 있고 또 지금의 시간에서 깨달아지는 것과 또 다음에 몇 달 후에 또 제가 저를 깨달아 보는 부분들이 있겠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현금 흐름이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고 나의 선택이 이게 잘한 건가? 라는 생각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고 나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고집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보험이라는 거를 하고 잠깐 멈춘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보험을 하기에는 이제 내 돈이 좀 필요해요. DB를 산다거나 아니면 개천 영업을 하거나 돈 안 들이고 콜드콜을 배웠다면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 없었음에도 저는 그 당시에 아이스강 대표님을 알지 못했고 개척 영업 막 이렇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하는 거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힘들어서 우연히 부동산 관련으로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부동산 쪽은 제가 그때 당시에 DB를 살 돈이라던가 고객을 만나러 다니려면 GUB, 뭐 식대 이런 비용을 없이 해야 하는 곳을 찾는 게 부동산이 그게 딱 맞았고 그러면서 보험을 잠깐 놓고 하는 과정 속에 우선 보험사 측에서는 말렸죠. 하나만 제대로 하고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희 친정 가족 언니들은 너 그냥 편안하게 해. 100만, 200, 300 그냥 벌어서 그냥 소비 줄여서 살아. 라고 했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냥 들었죠. 그러면서도 그런 모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이제 우선 나와서 이쪽에서도 뭐 잘 될 거다라는 희망보다는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월 1,000만 원을 벌어야 하니까 근데 DB를 주고 그리고 콜 교육을 확실히 보험 쪽보다는 확실히 부동산 쪽에서 특히 저희 회사가 다른 일반 회사들보단 되게 좀 그래도 콜 하는 부분에서 스크립트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지? 롤플레이도 계속 시키고 상담도 시키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특히 저희 팀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저에게 부동산 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보험 쪽보다는 훨씬 좀 더 체계적이다. 이건 제가 저희 회사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큰 돈을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확실히 더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뭐 10만 원, 만 원, 2만 원 파는 건 쉬워요. 근데 몇 억, 십억 파는 거는요. 또 레벨이 다른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부동산 업으로 영업을 한다면 저는 부동산 영업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다 하셔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연락을 주셔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분양업에 와서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한 1억이라는 소득을 올려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점차 여기에서, 어, 자리를 잡으면 보험 쪽은 코드를 이제 빼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제 안에서도 들고요. 그리고, 어, 이쪽 부동산 하는 데에서는, 너 이렇게 버는데, 직접적인 말은 하진 않으시지만, 제가 한쪽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건 사람 마음이잖아요.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다. 그냥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고객을 위하는 건데, 내가 양쪽 다 해서 오히려 더 분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또 아이스간 대표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또 반대인 부분이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납득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막 그렇다고 양쪽을 정신사납게 막 고객을 양쪽으로 돌리면서 양쪽으로 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보험이 아니라 주는 부동산인데, 보험 쪽은 기존 고객을 관리하면서 어차피 고객의 성공을 돕는 거고, 저랑 연결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계열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분들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보험 코드를 유지하는 걸로 놔뒀는데, 확실히 무언가를 오래 하고, 그리고 또 저 또한 사람들하고 뾰족한 대화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좋게 저는 좀 운이 좋다라고 늘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처럼 하질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나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에서는 그게 힘들다라고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게 그 힘들었던 것이 또 이렇게 장점으로 와지는구나. 이거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레벨 1과 레벨 2,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미래는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현재는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블랙스완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과 또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보험하는 거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보험사 쪽에서는 보험이 계속 상품이 바뀌어요. 축소된다 했다가 정신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설계할 때는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거가 고객을 돕는 건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에 돈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설계서를 뽑아서 그 설계서를 읽고, 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약관을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보험이 좋다고 인정이 돼요. 그 고객님도 그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그게 결국엔 뒤에 가서 계속 좋을까요? 아니요. 뒤에 가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보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보단 잘 알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봐요.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근데 정확한 답을 내리는 거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너가 다 정해.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은 이게 장점이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오늘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 고객님이 제 교회 이제 자매님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신 분이셨고요. 근데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불러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간병인 돈에 대한 거를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요. 단점은 10년마다 갱신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지금 뭐 3만 원 됐던 게 뭐 1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리스크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아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고, 또 하나는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아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보험사는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고 나쁘고가 따지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보험으로 다 100%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 사실 팩트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당장에 뭐 수술비, 치료비를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거에 쓸 돈으로 그래도 내가 보험을 들겠다라는 거 전제하에, 그러면 그 보장을 준비해서 그럼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를 볼 수 있는 거를 설계를 해야겠죠. 그 상대를 위한다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는지를 정확히 좀 인지 정도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이거가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암보험은요, 암의 종류가 이거 뭐 전문가 설계사 그거 다 몰라요. 어떤 보험이 어떤 종류의 보험,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의사가 알지. 근데 그 약관을 보상 담당하는 사람들 사실 잘 몰라요. 희귀 케이스도 있고요. 봐봐요. 코로나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생겼고,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보험이 또 조그맣게 200만 원 지원하는 보장들이 뭐 또 생기죠. 근데 여기에 되게 함정이 있는 게, 엄청 많이 발급되지 않는데 사람은 불안하니까 또 그걸 들어요. 제가 아이시간 대표님 만나서 사실 깨어진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저 돈 벌려고 고객한테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시험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설계할 때 맨날 새벽까지 고생하고 결단을 못 내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이분은 이 의사결정 하나로 100세까지 간다라고 쳐요. 근데 제가 불필요한 걸로 설계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엄청 잃었는데 보장 하나를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돈 없다라는 거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거 하나만 보고 모든 보장 좋은 것도 다 싸그리 빼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대로 5만 원 막 딱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세까지 그 사람이 보장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싸더라도 그 당시에 만족됐어도 그 보험은 쓰레기가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설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돼요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승환 대표님처럼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을 알려준다면 그건 더 퍼펙트고, 또한 그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알려주고 함께 해준다면 진짜 퍼펙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는 배워요. 아이승환 대표님과. 사람들의 돈,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 시간을 아껴주는 거. 그러기 위해선 제가 그냥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을 봐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쉽게 나는 급하니까 1,000만 원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었다면, 그리고 상담으로 그 고객한테 그걸 인지시켜 주는 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은 그냥 되어져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거에선 고객한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고객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제가 이해돼야 되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해가면서 느꼈거든요. 제가 알지 못하면 고객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 최대한 고객의 돈을 아껴주려고 해요. 보험사 측에선, 그러니까 보험사 교육을 전 받지 않아요.
왜냐면 불안해져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고 있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당시에는 뭐 놓친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렇구나. 왜냐면 전 잘 모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험이 설계가 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장이 많이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다 보면 고객들 설계하고 나서 딱 보면 막 20만 원, 30만 원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고객이 5명 가구에서 한 사람당 2, 30만 원 어떻게 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맨날 설계할 때 20만 원, 30만 원 되게 바보 같아졌어요.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왜 고객한테 맞춰서 그걸 해주지 못하는지.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이 정말 진짜 오히려 고객을 위하는 거고 저를 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저도 모르게. 왜냐면 결국엔 보험사에 보험 청구할 때 저한테 연락이 올 거잖아요. 제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냥 보험 들었다 끝? 고객이 연락 오면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밤이 돼 거의 지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계속 연락이 와요. 지금도 어떤 고객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사람 마음은 또 그러거든요. 들 때는 싸게 들고 싶어 하고 받을 때는 더 받을 거 없나. 그러면 가끔 저도 사람이라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는 입싹 딱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지금이잖아요. 정보를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걸 잘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청구할 때 돈 받을 거 없어요 했을 때 전 너무 미안해요. 그럼 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요. 제 마음, 제가 착해서요? 아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떳떳해지려고 그나마 그냥 만회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서 그 불편한 마음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 설계할 때요. 굉장히 오래 했고요. 지금도 사실 제일 보험 설계할 때 제일 꾸물거려요. 어떤 분은 3개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미안한데,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진짜 팩트예요. 어떻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어,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고 나서는 이 기질이 정말 기술적인 것만 잘 터득해서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과 소통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람과의 그 소통 관계가 잘 되고 신뢰가 된다면 전 좋은 거구나. 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 그전에 되게 자존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지? 근데 제 삶에서 저의 결단을 내릴 땐 의사결정 되게 잘할 때 많아요. 저 뭐 물건 살 때요. 어떤 거 결정할 때 비싸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되게 제가 그러니까 원하고 이거다라고 하는 건 되게 불도저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리는 건데 안 됐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저는 느끼는 그런 성향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근데 남의 거에 돈 벌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결단이 없는 저를 보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걸 도와주세요. 그 누군가를 찾았던 부분도 하나예요. 결단력, 의사결정. 그걸 아이스가 대표님이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AI처럼. 그래서 제가 저의 기질대로 그 기질에서 오히려 바보같이 판단했던 거. 제 기질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 그 과거에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냐?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할 거야.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그대로만 가는 게 내가 달성했다? 사실 그런 거 있죠. 나는 100억을 꿈꿨어. 근데 그 100억을 달성했다? 100억을 달성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100억을 달성 안 했다고 해서 못 산 인생이 아니라요. 100억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분은 더 얻는 게 더 있을 거예요. 관점이 있는 그 관점 하나에. 근데 만약에 100억을 달성했어요. 근데 결국엔 그 사람이 그게 정말 잘 됐을까요? 가봐야 알겠지만 갔을 때 그 사람은 우연의 발견으로 100억 원이 아닌 1000억 원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맛볼 수도 있는데 잃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100억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면. 그때 아이승환 대표님의 그 마라톤 사건 이후에 그 5km만 달렸던, 그리고 본인의 현재, 예전에는 막 그 다단계 하셨을 때 막 정말 활동량이 많은 관계, 지금은 30대였고 지금은 차로 이동하고 별로 걷는 거리가 별로 없고, 그 마라톤을 위해서 5km만 했었던 그 경력에 10km를 신청을 했고, 그 10km에서 그럼 달리기 위해선 중간에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런 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엔 나도 가르치는 사람도 실패를 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현금 흐름 나오고 있는 거, 제가 그 과거를 회상했을 때 그 보험이 좋으면서도 힘들었던 거, 보험으로 와서 영업으로 와서 굉장히 주제 파악을 해갈 수 있었던 거,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 회사 직장 그 어딘가에 직장 소속에 있으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깨우쳤던 거, 그거 정말 좋았는데, 나빴던 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내가 보험 설계하면서 고객들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 보험을 하면서 좋은 것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막 비용 더 들고 뭐 환수 나면 사실상 수치적으로 뭐 800도 벌어보고 1000만 원도 벌어봤지만 환수가 그 다음 몇 개월 이후인가 500인가 터졌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번 거에서 500이 확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빚이 되거든요. 그랬던 것이,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싫고 나는 해봤는데 별거야 라고 해서 중단이 됐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전 지금의 현금 흐름이 있을 수 없었고요. 지금의 고객을 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금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듣는 정보들, 진짜 정보들, 그리고 저는 멘토가 보험사 내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내에서 멘토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진짜 부자들, 그리고 진짜 정보들을 가지고 멘토를 삼은 분을 또 저는 멘토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어느 한 구석에서 빠지지 있지 않는다는 거. 보험사 가면 보험사 내에 그 회사 내에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부동산에 있으면 부동산이 전부인 것처럼 또 빠지게 돼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걸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저 자신에게 교육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대장 교육을 투자했던 건 법인 영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법인 영업만 있었어도 저는 또 법인 영업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에 저는 박세니 원장님의 교육을 들으면서 최면, 무의식, 이런 진짜 부자들에 대한 것들을 또 멘토를 그때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빠지지 않고 제가 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빠져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저는 적용을 못해서 이제 제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찾다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났고요. 아이승환 대표님의 장점은 그분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어느 한 곳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부류의, 여러 직장의, 여러 나이에, 여러 그 자산가가 아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면 다 와서
들을 마음의 자격 조건만 되어 있다면, 돈과 시간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맞춤형으로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그걸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그리고 나와서 부동산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제 PCM도 알리다 보니까 제가 어딘 공간에 빠져서 어느 공간에서 고객의 돈과 시간 같은 것을 뺏지 않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뺏고 알면서도 뺏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겁도 많아요. 뒤에 막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그런 배짱도 못해요. 없어요. 막 너무 뭔가 하나 잘못됐다고 인지되면 막 심장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 저도 모르게 고객들을 많이 망쳤을 건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고객들한테 보험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예요. 그 고객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돈 잠깐 목돈 모아서 그거 가지고 투자하세요. 근데 그 투자가 당연히 부동산 투자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에게 투자라고 전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